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지도한 학생 중에서 논술 출제 유력 문제를 실제 써놓은 그 실제 글을 가지고 교육학 논술 첨삭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채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문제는 우리 많이 다뤄봤댔죠? 우리 교육학에서 하여튼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그리고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조화 방안을 써라는 요 문제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지금 이 아래 주소에 가면 이게 이제 한 70분짜리 세밀한 그 첨삭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 올릴 것으로서 70분은 학생들이 반복해서 듣기에도 좀 그렇고 또 강건하게 전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강의는 한 30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주소 여기에서 요 문제를 다운받고 내가 써놓은 모범답안을 보면서 이 강의를 한번 읽고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봅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이런 제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학생이 쓴 그 실제 글이 있고요. 그 끝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범답안이 있네요. 그래서 먼저 이걸 다운받아서 읽고 요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요 제시문은 요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대학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당장 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서 대학이 이제 실용적 목표 또는 교육의 외재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R.S. 피터스 같은 사람은 우리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전두이와 R.S. 피터스가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 피터스 말을 인용해서 그 훈련과 교육은 다르다. 그래서 교육은 그 외재적인 목적이 아무리 고상하고 의로워 보이는 목적이라도, 예를 들면은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흥시키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재적 목적, 즉 교육을 수단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그 대립관계를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문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을 얻는 그런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이 뭐냐? 내재적 목적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학교 교육 지도 방안을 써라.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죠. 자,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그 논술 쓸 때 이런 배점 관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선 형식입니다. 이게 논술이 한 편에 완결된 글로 되어 있느냐, 논리적 구성과 논리적인 구성과 표현, 이걸 보는데요. 5점이 주어집니다. 우선 논리적 구성에서는 이 글이 항상 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논거, 막 예를 들면 자기가 내재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 놓고 이유를 대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논거라고 하는 것은 이 타당한 이유를 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형식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요, 표현인데 우선 표현에서는 간결, 간건, 명확성이 아주 생명이에요. 그래서 문장은 짧고 또 강건하게 명료하게
그래서 채점자가 2번 읽을 필요가 없이 아주 쉬우면서도 적확한 용어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학생 글을 실제로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고요. 첨삭 지도를 받으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 학생 글을 한번 처음에 딱 읽어볼 때 그것이 읽기가 어렵다거나 뭐 그건 글씨가 너무 적어서든 또 맞춤법이 틀린다거나 너무 띄어쓰기가 초질관 틀린다거나 이러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문장이 너무 막 3줄 4줄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한 줄씩 아니면 하여튼 강건하게 적확한 용어로 쓰면은 그냥 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통일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식탁에 빵이 있고 또 칼이 있고 과일이 있고 걸레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걸레는 식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그 써라고 한 내용만 써야지 이질적인 거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론 한 편에 완결된 글이 돼야 돼. 그래서 갑자기 뭐 본론만 덜렁 쓰고 나간다거나 그러지 말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학생이 실제 쓴 글이고 이게 내가 이렇게 첨삭을 한 건데 지금 이 학생은 이렇게 한 페이지를 쓰고 그 다음 페이지 한 4줄 남겨놓고 다 썼는데 이게 아주 적확한 분량이에요. 이 정도가 되려면은 예를 들면 원고지로 따지면 한 2000자 원고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글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A4 용지에 앞면 한 장 꽉 쓰고 그 뒷면 4분의 1이 조금 더 쓰게 되면은 요 정도 분량이 되고 이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한 장만 쓰고 나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제대로 쓴 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 장만 써도 아주 명문으로 제대로 쓰면 충분한 의견이 전달되겠지만 그것은 아주 명필가가 아닌 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포용지 한 20개에서 25줄이 꺼져 있는 그 비포용지 한 장하고 2장이 최소 절반은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량이 너무 적어서 좋은 내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써라고 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내재적 목적, 예제적 목적의 개념. 그럼에도 내재적 목적이 중시돼야 하는 이유.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본론에다가 넣고 또 따로 서론을 따로 쓰고 결론을 따로 쓰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글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육학문술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3가지를 물어볼 때는 이걸 서론 부분이라 치고 본론, 결론으로 쓰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 학생의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내재적 목적과 예제적 목적은 항상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여기에 치우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면 그저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쭉 쓰면서 이게 조화를 이루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학교가 이렇게 지나치게 입시기관화 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배경을 써주면서 이 구체적인 대안을 항상 이렇게 써주는 식으로 쓰면은 한편에 완결된 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점 미만은 그러니까 여기 20점에 40%면 8점이지 않습니까? 8점 미만 답안도 있습니다. 과락도. 그래서 소수점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수험 논술은 상당히 긴장을 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무슨 그 논작시험, 작문시험이 아닌데도 너무 문구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죠. 교육학 논술이니까요. 내용이 중요하고요. 다만 이런 것이 이렇게 편안히 써서 채점자가 읽어보고 제대로 뜻만 전달되면 점수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알았죠? 자, 그러면 학생의 실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첨삭용 답안은 수강생의 공개를 허락한 문서로 유필 그대로 인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글입니다, 여러분. 자, 이 글은 이제 제대로 이게 첨삭을 하려면은 먼저 이 학생 글을 아무 말 없이 쭉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느냐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이걸 쭉 읽어보면요, 상당히 글이 쉽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출제 순서대로, 그 다음에 배점이 아까 4.5점, 6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분량도 이제 이렇게 제대로 좀 썼습니다. 아무래도 4점보다 6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이 글의 분량이 더 많아야죠. 물론 어려운 게 배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글의 분량이 적더라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은 조금 점수를 많이 줍니다. 하지만 하여간에 배점이 좀 높다, 그 분야가 분량도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죠. 자, 여러분 이 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를 보면요, 외제적 교육 목적보다 내재적 교육 목적이 선행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하고 논 거, 그 이유가 제시됐죠. 그러므로 여기서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이제 이렇게 밀어 썼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채점자는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론 내지는, 물론 이제 서론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이 학생의 주장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번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걸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냥 여기까지를 이렇게 밀어서 쓴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놔둔다고 감점은 되지는 않죠. 자,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교육은 교육은 해갖고 지웠네요. 예,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목적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등대이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변질되고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도구화됨에 따라서 입시주의 교육, 풍토조성 또는 출세지상주의 등 본래의 교육 본질에 충실하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 예, 이 학생의 주장인 즉슨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교육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등대이지만, 그러한 목적이 흔들리면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고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예, 큰 하자 없습니다. 다만 굳이 약간의 제가 아쉬움을 표시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이라고 쓰는 것은 사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거에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도구화된다, 입시주의 교육 풍토로 돼서 본질적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지적했기 때문에 앞에가 내재적 목적을 써줘야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는 교육은, 자, 교육의 목표는 원래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하지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이런 수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써줘야 이 앞과 뒤가 하지만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의 뜻은, 이 학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목적은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인데, 우리나라 교육 목적이 왜곡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이게 지금 외제적 목적이라면 내재적 목적을 언급해줘야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가 1번 답안인데요, 서론은 그냥 이 정도로 쓰면 되는 거지, 따로 서론을 이렇게 잡고 나머지 본론 쓰고, 이 글은 절반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 내재적 목적이 뭐고 외재적인 목적이
뭐다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써주기 전에 이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이 항상 이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의 수단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본질에 충실해야 하지만 현실은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수단화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1번 답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너무 거창한 글을 쓰는 거 금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학생을 보면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아까 제시문에도 있고 질문이 그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거 빼버리고 요 서론 썼죠. 바로 내재적 목적이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된다. 내재적 교육 목적은 삶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자아실현과 개인의 인격 완성 등 전인적 인간 완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이 목적이든 태계 이황 선생의 위기제약과도 그 목적을 같이 한다. 하지만 내적 교육 목적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 학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도덕교육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전부 오류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중시하고 도덕교육, 인격교육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학교가 인격교육은 뒷전인 양 입시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원래 내재적 교육 목적은 본질적 교육관, 즉 교육의 원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원래 본질은 뭐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교육이 무조건 외재적 목적이다. 이렇게 쓴 그런 오류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학생은 아주 잘 써줬어요. 내재적 교육은 삶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 삶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런 개인의 인격 완성을 하고 우리의 선인들은 이것을 위기지약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나 이 한계도 적어둔 것이 또 사례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글이 조합방안을 마지막에 써라고 했기 때문에 내재적 교육 목적만 추구하게 되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도 잡아야죠. 돈도 벌어야죠. 또 우리 실제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인력을 만들어야 그 사람이 올바로 살기도 하지만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야 완전한 삶인데 내재적 목적만 이렇게 애치게 되면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 좋습니다. 둘째, 내재적 목적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을 수단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 기능적 교육관, 수단적 교육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굳이 여기서 트집을 잡다면 이런 것은 내기 전에 이렇게 교정부호를 써주세요. 이런 거, 요 수단화하여 이런 거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는 장소의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교정부호를 써주면 교수님들이 처음 쓸 때 틀렸는데 교정했군. 그래서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외재적 목적이 뭐냐? 개인적 자원은 이런 거예요. 생계유지, 취업, 출세. 사회적 자원은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수단화하는 거. 소위 말하면 아까 그 기업들이 말하는 인력 양성을 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치는 있습니다. 가치는 있어.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 면에서는 내재적 교육이 중요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출세수단으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든 위인지학에 해당되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위인지학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쓴 게 더 좋아요. 우리 선인들은 이런 교육을 위인지학이라 하여 경계하였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네요. 자, 위인지학에 해당되면 예제적 교육 목적의 한계도 써줘야겠죠. 인간을 수단화한다거나 인격경시 이제 하나 더 써주면 좋아요.
도구적 인간 또는 기능적 인간 양성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기능적 인간. 그리고 수능 위주의 교육 악용. 이런 표현은 너무 좀 독설이 세서 이런 거 뺀 게 좋고요. 이 한계가 뭐냐. 외제적 교육 목적을 추구하면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격 교육이 소홀히 되고 학교가 수능의 준비장이 된다. 이런 정도. 여기까지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좋은 문항이 됩니다. 이다 채점은 이따 하겠어요. 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맞춤법 틀렸는데, 그 다음 이게 두 번째인데요. 건강한 사회구형과 이제 이거 지웠죠. 건강한 학습자를 위해서는 내재적 목적이 선행하여 실현돼야 한다.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꼬박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내재적 목적이 되어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학습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했죠. 내재적 목적을 추구해야 이런 거 교육의 본질인 지식교육이라든지 인격교육, 도덕교육을 해야만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학습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도 트집을 잡으려면 기왕이면 건강한 학습자와 이로 인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고, 이제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내재적 교육 목적, 예제적 교육 목적에 비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데 더 큰 이바지를 하기 때문이다. 출세보다 삶이 우선시 되듯, 이것도 좀 문제예요. 출세보다 삶이 우선시 되듯 이것보다는 입신양명보다는 올바른 삶, 이렇게 대비해서 써야 하니까요. 입신양명 교육, 우리가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신양면보다 올바로 사는 게 중요시 되듯이 내재적 교육 목표는 개인이 출세 이전에 올바로 보고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 내재적 목적을 추구해야 건강한 인간, 건강한 삶이 보장된다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요, 이 논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잘 여기 한번 봐보세요. 건강한 사회 구형과 건강한 학습자를 위해서는 내재적 목표를 추구해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재적 목적이 이런 건강한 삶, 올바로 보게 하느냐, 이 논거가 부족해. 이 논거는 다름 아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줘. 왜냐하면 교육의 본질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지식을 가르친 거란 말이죠. 교육의 본질은. 또 교육의 본질은 도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지적 안목이 있고, 지적 안목이 있어야 세상을 올바르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음악적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합주곡도 소음으로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지적인 안목이 있고, 지적인 안목이 있어야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로 산다. 아주 간단해요. 교육의 본질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식을 가르쳐야 지적 안목이 형성되고, 지성으로 세상을 봐야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살고, 도덕적 삶도 가능하기에 내재적 목적이 외재적 목적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글을 읽어보면, 여기가 이제 요 분야가요, 뭐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던 명문대 막말려는 어쩌고 이렇게 개인적인 사례를 이렇게 싹 써줬는데, 앞으로 여러분 글을 쓸 때 이런 개인적인 사례 속에는 구체적 사례를 썼다는 점에서 아주 가상하지만은 간단히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은. 또 어떤 학생은 필자의 경우 내 친구가 누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명문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러나 도덕심의 타락으로 지금은 뭐 아주 감옥에 있다. 이런 것만 봐도 외재적 목적보다는 내재적 목적,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아주 지엽적인 내용은 한두 줄로, 뭐 요즘에 인터넷을 뜨겁게 하는 명문대 출신의 막말려라든지, 그 다음에 유학까지 다녀온 자가 쉽게 말하면 유산을 노리고 전속 살인을 했던 이런 여러 사례를 보면 교육의 본질에
인간을 양성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반직이 된다. 간단하게 써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내재적 교육 목적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논거로 내가 마음에 든 게 또 이것이에요. 내재적 교육 목적, 예제적 교육 목적에 비해서 인간의 삶에 긍정적, 희망적으로 적용될 요소를 더 많이 내본다. 내가 요 분야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두 번, 세 번 읽어본 결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곧바로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시면요,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어느 한 개인의 실패와 위기 극복 과정을 문학을 통해서, 또 자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를 철학을 통해서, 요 지금 쓰고 있는 거에 전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우리가 대학에서 인문학이 지금 태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쇠퇴됐지만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종이 호랑이가 된 것도 너무나 자본적 가치, 돈만 추구하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이 인문학 열풍이 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유명 강사가 인문학 다 읽어서 뭐더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무식하다고 항의를 듣고 해서 아주 곤혹을 치른 이런 사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애완은행에서 스펙란을 아예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의 봉사 실적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살아온 길을 봤던 이런 것도, 인간이 올바로 사는 것이 실용적 지식을, 인문학적 지식을 갖는 것이 실용적 지식을 갖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데서 나온 것이니까 이걸 써줬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실제 삶에 긍정적, 희망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를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만 따극해요. 아까 기업이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길러라고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인적 기술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회사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기술이 부족해서 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보다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실용적 기술, 외제적 목적 이런 것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충성한 것이 인간 삶에 더 실용적이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요 분야가 별 4개로서 가장 이 학생의 답을 모범답안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주 좋은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 세 번째 답에 물론 조화가 필요하다. 조화. 여러분 아까 왜 그랬냐면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재적 목적만을 추구하면 비현실적이고, 외재적 목적만을 추구하면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그 인격 교육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기능적 인간, 이 도구적 기능적 인간으로 변질된다는 것 아니요? 그래서 교육은 인력 교육보다 인간 교육이 먼저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재적 교육 목적과 내재적 교육 목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지도 방안 요구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육의 목적에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치가 내재적 가치냐 외재적 가치냐, 외재적 가치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둘 다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2번에서 설득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건데, 그 방안으로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이 연계될 수 있는 문제 해결 식수, 아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학습,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주요 개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견학습 등의 참여적 학습이 내포된 교수 프로그램은 외재적 목표와
내재적 목표에 모든 걸 잘 충족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일단은 적확합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재적 목적과 예재적 목적을 좋아한다는 말인가? 예,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문제 3번의 문제는 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요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원래 목표입니다. 뭐 학교에서 그 목공기술을 가르친다거나 취업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이건 원래 학교가 할 일이 아니죠. 학교는 국어, 문학, 생물, 지구과학,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가르치되, 교과를 가르치되, 인류의 지적 전통인 지식과 교과를 가르치되 이것을 실제 사례와 관련돼서 가르쳐라는 거죠. 실제 사례, 그게 이제 이런 문제 해결 학습이거든. 또 어떤 객관적 지식을 전달만 해주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케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 기술 가정 시간에 나무를 이용해서 선반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무를 이용해서 선반을 만드는데 그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책에 나온 프로그램대로 선반을 만들면 그것은 외재적 목적만 추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 문제 해결이나 발견 학습, 예를 들어서 학생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선반을 만들 수 있을까? 기존의 선반이나 책상보다 다른 더 편리한 그 선반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이런 원리나 개념을 학생이 스스로 탐구해 오면은 꼭 먹고 안 먹고 실용적인 기술 교육도 되면서 교육의 원래의 목표인 지성, 탐구력, 창의성 이런 걸 기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교과와 지식을 가르칠 때 실제 삶과 연계를 해준다거나 어떤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발견학습, 탐구학습식으로 전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술 가정 시간에 책상이나 이런 어떤 선반을 만들 때 방금 내가 했던 말대로 그 책에 나온 대로 그 조립하는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을 탐구한다면 실용적 지식과 함께 지성과 창의력, 탐구력을 길러서 이런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수단적 목적을 동시에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써줘야 이게 읽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답만 있지 논거가 없는 것이 흠입니다. 예. 둘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선진화된 교육과 함양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벌 위주의 생각으로 무조건 명문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서 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써야 할 문제가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학교교육 지도 방안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그 학벌주의라든지 학부모의 선진화된 교육관 이것은 그 학교의 지도 방안이 아니고 이런 거에 또 우리 어디에 있어요? 학벌 위주의 사회적 풍토. 사실 이런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을 지나치게 입시 위주 교육으로 교육의 변질을 가져왔던 거거든. 그러므로 이런 것은 결론 부분에 그 대안으로 제시해 준 것이 좋죠. 왜냐하면 요 학교 교육 지도 방안이 아니니까. 예. 이걸 써준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러나 굳이 언급하자면 결론 부분으로 낸 게 좋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목적을, 이제 여기 이 학생은 결론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이 3번을 결론 삼아 쓰되 여기서 끝나도 하자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하자가 없는데 마무리 이렇게 완결된 글을 썼어요. 교육은 목적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교사는 내재적 교육 목적과 예제적 교육 목적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두루 장점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화로운 교수 지도 방안에 노력해야 한다. 예, 이런 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둘 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조화시켜라. 참 잘 썼어요. 그러나 이 문장이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결론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대안을 나 같으면 그 모범 답안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학교나 교사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정말 지식교육과 탐구 수업을 하려고 해도 학부모들이 입시주의 교육을 원하고 또 이 교사 자체도 인류대에 몇 명을 합격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 자신이 평가되는 이런 상황하에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므로 학교 교육이 이런 수단적 기능적 교육관에서 본질적 교육관으로 환원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들이 선진화된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학부모 교사 또 이게 가능하려면은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명문대주의 그 다음에 기업의 인재 선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회에서 어떤 인재가 우대받느냐 이것이 학교 교육을 좌우한다. 물론 다행히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그 애완은행 이런 데서도 스펙난을 없애버리고 학력난 없애버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냐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 선발이나 기업의 인재 선발이 학벌을 많이 보거든. 이런 것의 선진화가 없이는 이런 내재적 목적을 중시하지 않은 주장이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서 글을 마치면은 아주 완벽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쓰면 어떻게 점수가 나올까요? 우선 논술의 차계, 아까 형식 면에서는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만 봐도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가 논리성은 아주 잘 갖춰졌고,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읽을 때 잘 읽기 어려운 점이 없어요. 예,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고, 글씨도 의외로 보기보다 중요한데 좋습니다. 다만 맞춤법이 일관되게 틀린 부분이 몇 점 있고 몇 가운데 있고 또 논리의 비약이 아까 내가 지적했죠. 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분량도 아주 적절합니다. 간결합니다. 명료합니다. 예, 이 정도면은 우리 5점 만점에 누가 봐도 90%는 줍니다. 90점. 즉 4.5점은 확실합니다. 이제 내용면인데요. 내용면에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의 개념을 써라. 정확히 썼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은 한 95%, 90%를 주겠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것은 90%가 3.6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용 2가 내재적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시 대하는 이유 이것도 아주 잘 썼죠. 다만 약간 표현의 미숙한 점에 90%를 잡을 때 4.5고요. 이제 아까 6점짜리 그 조화 방안에서 그 학부모의 이런 걸 들고 있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까 제시문 2에서처럼 그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에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이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95를 곱하고 싶으나 곱하기가 어려우니까 90%만 곱했죠. 여기다가. 근데 여기는 아까 이제 그 조합방안에 발견학서, 탐구학서 그거 쓴 건 대단하거든. 근데 그 논거가 좀 부족해서 읽을 때 왜 그렇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학부모에 대한 이거 쓴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안 제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85%인데요.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얼추 80% 찍으면 이게 4.8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4.5 요놈을 합치면 8.1입니다. 4.5 요놈을 곱하면 9.3이 돼요. 그래서 17.4나 거의 18점은 맞는 충분하고 이 정도 쓰면은 사실은 19점 이상 줍니다. 예, 19점 이상을 주는데 이 문장은 아주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내가 논의가 되는 이런 문제를 유튜브에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말고 요건과 간결하게 쓰고 그 다음에 교육학적 개념 지식이 좀 풍부하고 항상 현실 감각을 공허한 거 쓰면 안 돼요.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점사기 있을 때까지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